그럼 이제 다음 단원 연속 확률 변수 여기를 좀 할 건데, 자 얘는 그냥 그래프로 둘러싸인 확률이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차이점이 그 앞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는 이게 이제 x가 뭐 0, 1, 2, 3 뭐 이럴 때 뭐 확률이 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거는 뭐 이제 x가 어떤 수일 때 확률이 좀 직접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이산 확률 변수. 앞 단어에서 있는 그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연습이었는데 여기는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의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오고 특징이 그 정의역이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확률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래프. 그거의 전체 넓이를 구하는 단어이다. 여기서의 이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넓이, 정적분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긴 한데 둘러싸인 넓이를 확률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요놈을 좀 정의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가 돼 있을 때 fx의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데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fx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체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1로 간주를 한다. 뭐 어떤 그래프든 간에 전체 둘러싸인 넓이를 1로 간주를 할 건데 살짝 렉 있네? 그렇죠. 아주 살짝 렉이 있어서 잠깐만. 요거는 좀 한 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거랑 좀 다르게 느리게 나와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잠깐 그 줌 화면 이슈로 한번 다시 할게요. 이런 안되면 제가 볼게요. 자,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부분 A부터 B까지 잘랐을 때 그때 둘러싼 이제 확률이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X는 A부터 X는 B까지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라는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제 보시면은 그림 1번 볼게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닌지는 먼저 전체 정의역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되는지 봐요. 그래서 얘는 전체 넓이가 1이 맞고요. 또한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아. 확률 밀도 함수가 맞는데 두 번째 그림은 0부터 1까지가 그래프가 분명히 정의가 돼 있는데 이때 둘러싸인 넓이는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얘는 전체 넓이가 2분의 1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함수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리는 이렇다. 그러면은 요 예제 문제 그 위에 거는 어차피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요. 그 정규분포 같은 데서 좀 나중에 보면 돼서 요 예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 보면은 fx가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어쨌든 얘를 나타내는 확률을 좀 구할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보죠. 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 y는 2kx인데, 요게 이제 기울기가 2k. 요렇게 가시면 얘가 이제 2kx다.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x가 1일 때는 y좌표가 2k. 이렇게 되고요. 여기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넓이가 1이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k를 좀 먼저 구한다고 치면은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전체 넓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1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 1이 돼야 되고 여기서 2랑 2 약분하면 k는 1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주면 돼요. k가 1이니까 여기 y좌표는 2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y는 2x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2분의 1부터 1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넓이 구할 때는 그래프로 그 점의 좌표를 구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뭐 닮은비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좀 구해도 돼요. 어쨌든 2분의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는요. x좌표가 2분의 1에서 1까지 그래프와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깔끔하게 구하시면은 이게 2분의 1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넓이에서 왼쪽 삼각형 빼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직접 구해도 돼요. 그렇죠? 뭐 둘 중 하나로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직접 구해봅시다. 내가 y는 2x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알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1,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때 밑변 높이 잡으시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높이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3, 그 다음 곱하기 높이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면적을 구하시면은 얘 전체에 대한 넓이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답을 내주시면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요거는 뭐 고3 친구들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적분. 수투에서 배우는 정적분도 그 얘가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면은 정적분을 하면은 그냥 둘러싸인 곡선과 그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걔를 우리가 확률로 인정할 수 있는 확률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적분 개념만 알면 어려운 건 없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일단 fx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싸인 넓이 합은 1이다. 뭐 넓이에 대한 개념만 알면은 우리가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A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A부터 B까지 넓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구할 수 있다. 고3 친구들은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랑 확률 밀도 함수가 같다. 그래서 태윤이 잠깐 좀 기억을 해준다면은 요게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이게 확률 구하는 거는 둘러싸인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 이 말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돼. 이게 핵심이요. 전체 넓이는 1이어야지만 전체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그래프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x가 a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해요. fx는 항상 양수이다. 세 개는. fx는 항상 양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넓이는 1이다. 그러면 너가 5분 동안 못 들었던 설명이 요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부터 B까지 확률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한다. 이 개념은 뭐 정적분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 요 특강 1번 한번 보면서 진행합시다. 성진이는 고2 때는 이거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정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들어가긴 해서 고2 때는 뭐 얘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고3 친구들은 수투 정적분은 다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적분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물론 모의고사에 실제 출제된 적은 드물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 1번 보시면은 자 얘가 2차 함수예요. kx의 6 빼기 x.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0과 6, 0과 6을 x절편으로 갖고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에서부터 6까지 위로 블록으로 둘러싸인 요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핵심이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역 처음부터 정의역 끝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1이 나오셔야 돼요. 넓이가 1이 나오셔야 된다. 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1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잡았으면은 자 상수 k 값은 여기 둘러싸인 면적이 1이면 되거든요. 넓이가 1. 이거는 그냥 정적분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0에서부터 6까지 kx에 6 빼기 x를 하면 1이다. 이걸 풀면 당연히 k가 나올 겁니다. 근데요. 정적분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수트 조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은 얘가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교점부터 교점까지 넓이잖아요. 좀 배운 지 조금 됐지만 이런 공식이 있었죠.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것도 이차함수의 교점부터 교점까지 둘러싸인 넓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0에서부터 6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1이려면요. 최고차항 k는 음수입니다. 최고차항 k는 음수여서 6분의 절대값 k 여기선 k는 음수가 될 거예요. 6분의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6의 세제곱 아이고 잘못 썼어요. 자 6의 세제곱 하시면은 이게 1이 나온다. 라는 값으로 k를 구할 수 있다. 전체 둘러싸인 면적은 교점 투 교점의 공식을 얘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k가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k로 인정을 하시고 6과 6이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36k는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36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fx는 우리가 마이너스 36분의 1이가 아니라 이거 k 양수다. 실수했거든요. 자 여기서 k가 양수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미 빼기 x가 있었거든요. 빼기 x가 있고 빼기 x 곱하기 x 곱하기 k 이게 음수기 때문에 k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k는 뭐 구호만 바꾸면 되니까 36분의 1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이건 내 실수인데 절대값 k이고 얘가 양수 플러스 36k가 된다. 즉 플러스 36분의 1로 잡아주셔요. 그건 왜냐면 얘 최고창이 이미 음수가 있었기 때문에 빼기 x가 있었기 때문에
빼기까지 빼면은 요 자체가 K가 양수면 되겠죠. 자, 어쨌든 0부터 3까지는 0에서부터 3까지 둘러싸인 요 면적이에요.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면적. 정적분식으로 쓰면 이거죠. 0에서부터 3까지 30 먼저 나요. 공이 안 받아요. 자, 36분의 1에 그다음에 x에 600x 이 정적분을 하면은 0부터 3까지 넓이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자, 여기는 딱 봐도 이참수잖아요. 이참수기 때문에 그냥 전체 넓이의 절반이거든. 그래서 아무도 이식하진 않을 거고 실제 넓이는 그냥 2분의 1이다.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딱 절반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전체 넓이 1. 그래서 그냥 바로 2분의 1을 구할 수 있긴 하죠. 물론 이론상 요 정적분하면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 네, 그렇게 안 할 거고 절반 넓이로 구해주면 됩니다. 고3 수준에서는 정적분을 좀 잘 이해가 됐다는 판단 하에서는 이런 문제 뭐 시험에 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건 성진이는 고2 때 안 했어요, 참고로. 근데 그냥 개념은 정적분만 알고 있으면 쉬우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태훈 입장에서는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내려면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수투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고2 때랑 고3 때의 차이는 그거죠. 그래서 자 201번 자 fx가 kx제곱이고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야. 그럼 kx제곱은 일단은 얘가 0,0에서부터 시작해서 4일 때는 4,16 k 4,16k까지 가는 이 이차함수인데 얘가 k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어지면 확률이 플러스가 나올 거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절대로 x보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거고 내가 처음 정의한 0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이 둘러싸인 면적이 1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1이요. 그리고 이 면적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인테그랄 0에서 4부터 0부터 4까지 kx 제곱하면은 얘가 1이다. 이런 느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정적분 할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kx 세제곱. 벌써 다 까먹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3분의 kx 제곱에 0부터 4까지 하면 1이다. 이런 느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4 대입하면은 3분의 64k가 1이니까 k는 64분의 3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잡을 수 있어. k는 64분의 3.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구해야 돼요. 여기선 넓이 공식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순수 정적분 갑시다. 그래서 2부터 4까지 넓이는 2에서부터 4까지. 그리고 K는 64분의 3이었는데 여기 바꿀게요. 64분의 3x제곱이죠. 그럼 64분의 3을 앞으로 빼고 기침. 자, 64분의 3으로 빼고 이제 x제곱 이런 느낌 좀 쓸 수 있으면은 이 넓이를 구하시면은 이제 2에서부터 4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 2부터 4까지 확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자 얘는 3분의 x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 곱하기 64분의 3 이런 느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뭐 3 약분하면 되니까 64분의 1 x 세제곱 그치? 그리고 정적분 계산은 4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64 빼기 8 하고 거기다가 64분의 1을 하시면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즉 64분의 56이고 8분의 7. 요거는 뭐 이제 정적분의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순수 정적분을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 정도가 이해되면은 당연히 1참수로 나오는 기본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그 뭐 그냥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이 두 마디만 기억하면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따른 정규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개념이라도 좀 빡세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규 분포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일단 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확률 진도 위주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수원 삼각함수 단원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리고 수열은 뭐 3월 이후에 차차 좀 이제 시간 투자하면서 뭐 진행되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 K의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0부터 2까지가 실제 정의예요. 그리고 K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그려주세요. 왜냐면은 일단 플러스 부분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은 보통은 1참수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프가 쉽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은 0을 먼저 대입해봐요. 0을 대입하면은 0,k에서 출발. 1참수는 다 그냥 끝점 찍으면 끝나.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 2 대입하면은 2, 3, 6 더하기 1이니까 2,7k. x가 2일 때는 뭐 이제 2,7k에서 끝난다. 그러면 뭐 그래프 요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요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한다면은 전체 확률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전체 확률이 1이 되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럼 K 더하기 7K니까 8K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2, 0에서부터 2까지 2하고 2분의 1 하면은 전체 넓이가 1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랑 2분의 1 약분하면은 K는 일단 8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는 8분의 1이고 그냥 뭐 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K를 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추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확률 P, X가 0에서부터 1까지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둘러싸인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다리꼴 면적은 내가 K가 8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이건 추가 문제예요.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0,8분의 1. 그 다음 X에 1을 대입하면은 8분의 1 곱하기 4니까 1,8분의 4. 일부러 8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둘러싸인 면적이 우리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야. 이렇게 잡아서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8분의 5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하면은 16분의 5를 둘러싸인 면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장에 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6, 207.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오늘 모든 문제 다 볼게요. 자, 206번 보면은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온 순간 바로 전체 둘러싸인 면적은 1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뭐 함수식 둘로 안 나눠도 되고 딱 봐도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 넓이는 밑변 2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K가 될 거예요. 옆에는 K.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얘는 밑변이 3 높이가 K. 그쵸? 밑변이 3 높이가 K. 그래서 3K 곱하기 2분의 1하면 2분의 3K.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네 둘 더하면은 전체 넓이는 1이다. 왜냐면 정의역이 0부터 5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둘러싸인 면적하면 1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이제 2분의 5K는 1이 되니까 K는 5분의 2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 207번은 직접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1참수고 얘는 잘 보시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X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수함수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자, 0에서부터 2까지는 1참수를 그리세요. 1참수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끝점 끝점 찍고 그냥 연결하면 끝이야. 뭔 소리냐면은 x에다 0 대입하면은 0,0. 그 다음 오른편에 x에다 2 대입하면은 2,2k 이렇게 되겠죠. 2,2k가 되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에서부터 3까지는 2k인데 그럼 2에서부터 3까지는 y는 2k를 이렇게 보죠. 그럼 이러면 확률 밀도 함수 끝났거든요. 근데 특징은 얘가 전체 영역이 0에서부터 3까지고 둘러싸인 면적이 1이어야지만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 잡아서 자, 왼쪽 삼각형의 넓이 요 파란색의 넓이는 밑변 2 높이 2k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k 요 넓이 2k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직사각형인데 밑변이 1 높이가 2k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얘도 2k. 이렇게 나오니까 다 더하면은 4k가 1이고 k는 4분의 1. 끝.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별로 기억할 게 없어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별로 없어서 그냥 무조건 다 x축보다 위에 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 넓이가 1이다. 3번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3단계로 걸치면은 뭐 특별히 외우고 갈 필요가 없어서 쉬운 단어입니다. 자, 15번.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 생각해 주세요. 사실 고3 정도면은 얘 그리는 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나눠진 그래프.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0부터 1까지가 1참수예요. 1참수는 직선형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잘못 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냥 끝점 끝점 대입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0, 그다음 1,k. k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0,0이랑 그 다음에 하나 1,k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x는 1이고 y는 k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얘도 보면 1참수예요. 어쨌든 x의 1승이거든. 1참수니까 직선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자리 1 대입하면은 2 빼기 1k. 그러니까 1,k에서 연속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은 2,0 다시 2,0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요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럼 일단 K를 먼저 구해주세요. 자, K 구할 때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K, 2 곱하기 K 나누기 2 하면 1.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K는 1이면 됩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이제 요 점들을 볼 건데 여기가 1이고 요 점은 1,1이고 다 바꿔요. 그럼 여기는 y는 1x, 얘는 2-x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0부터 2분의 1까지 둘러싸인 넓이. 이거는 x는 0에서 x는 2분의 1까지 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돼서 뭐 닮은비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제일 무난한 방식은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를 y좌표 구해서 직접 구하시면 제일 무난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자리 2분의 1 대입하면은 요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밑변은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추가로 곱하면 둘러싸인 넓이는 8분의 1이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연습해 볼게요.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확통하는 친구들이 얘를 어떻게 그려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고3 수준에서는 얘는 정말 많이 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얘를 범위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이 절대값 x-1은 원래 y는 절대값 x가 이렇게 좌우대칭형 V자 그래프, 기울기가 일자리 V자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x-1이 됐으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절대값 x 1이고 얘가 1,0이고 오른쪽은 절대값은 그대로 x 100일, 왼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뭐가 반대가 된다. 자, 이거를 0에서부터 2까지 끊어주세요. 그럼 x는 0에서부터 x는 2까지. 그림이 좀 삐뚤긴 한데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실제 같을 겁니다. 그리고 좌표는요. 여기가 이제 0,1이고 그 다음 요 x절편은 1,0이고 다시 2 대입하면 2,1이에요. 이런 느낌 나오고 이게 왜 확률 밀도 함수냐면요. 왼쪽 넓이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오른쪽 넓이도 밑변 1, 높이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뭐 일단 준비는 이렇게 해둡시다. 자, 그다음에 x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애매한 대서부터 애매한 대까지인데 어쨌든 x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x는 2분의 3까지 둘러싸인 빨간색의 면적을 구하시면은 이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 그러면은 뭐 제일 무난한 방식은 마찬가지로 두 삼각형 넓이를 더하시는 게 뭐 가장 뭐 무난해요. 그렇죠? 가장 무난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럼 얘다.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은 2분의 1, 요 왼쪽 함수에 대입해요. 왼쪽 함수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분의 3일 때 요 y좌표는 오른쪽 함수 x 빼기 1 대입하면은 2분의 3, 똑같이 2분의 1 됩니다. 그럼 하나씩 구해요. 참고로 얘랑 얘 넓이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y좌표도 똑같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넓이만 구하고 곱하기 2배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줍시다. 자, 밑변부터 봅시다. 요 밑변은 1에서 2분의 1 빼면 밑변 2분의 1. 그 다음 높이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그 삼각형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2배.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답은 4분의 1.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209번. 이거는 이제 A를 찾는 건데 직접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실 뭐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문제고 일단 얘를 먼저 깔끔하게 그립시다. 그래야지만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x에 0, 첫째 정의역에 대입하면은 0,1에서 출발을 하고요. 0,1. 그런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면은 1 빼기 1이니까 2, 그래서 뭐 2,0에서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밑변 2, 높이 1이니까 딱 1이 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맞네. 그럼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요. 0부터 a까지 0에서부터 a까지 자르면은 요 넓이가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근데 이제 이쪽을 구하려면은 사다리꼴 넓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다리꼴 넓이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오른편 요쪽 넓이를 4분의 1로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삼각형 넓이가 조금 더 구하기 쉬운 건 맞아. 그렇죠? 조금 더 구하기 쉬워서 자 이때 y좌표만 살짝 궁금한데 요 y좌표는 a, 보남수에 대입하면은 1 빼기 2분의 a 그리고 통분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y좌표는 2분의 2 빼기 a가 되고 자 이제 오른쪽 삼각형 넓이 4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a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밑변의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 2-a 2-a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y좌표 그대로니까 2분의 2-a 요거 하고 마지막 2분의 1 곱하면 전체 넓이는 4분의 1이다 이런 느낌 써주면 돼요. 이 오른쪽 넓이가 삼각형 넓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도 2, 2, 4 완전히 빠진다고 치면은 2-a의 전체 제곱은 1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2-a는 1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정의역 안에 있어야 되니까 a는 1이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끝이기도 해요. 연습 문제 세 문제도 그냥 가볍게 볼게요. 그냥 열림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 정규문법 다음에 할까? 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한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이 없거든요. 3일절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그냥 이번 주 수요일에 정규분포까지는 개인적으로 다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 오늘 수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냥 정규분포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통의 제일 핵심 중 하나가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제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통 진도도 이제 슬슬 계약이 다가오니까 마무리 단계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정규분포를 좀 빡세게 하는 식으로 가도 괜찮기는 해요. 어차피 성진이도 기억은 듣다 보면 좀 날 거예요. 정규분포는. 자, 그래서 150번. 자, 150번 보면은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둘 다 1참수, 얘도 1참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참수니까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서 그냥 점점 대입해서 연결, 두 번째 것도 점점 대입해서 연결. 이렇게 그려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그냥 투 스텝인 이유는 A, B 두 문자를 연립해야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프부터 일단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본함수에 0을 대입하면 0,a에서 출발해요. 0,a. 그리고 x에다 1 대입하면은 1,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0.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0,a에서 1,0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1부터 a까지인데 1 대입하면 1,0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2,b. 여기서 뭐 2,b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뭐 대충 여기라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2,b라는 점이 여기쯤 있다. 그러면 딱 봐도 전체 둘러싸인 넓이 정의역 자체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스타트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 넓이 본다면은 여기 왼쪽은 밑변 1, 참고로 0에서부터 1까지 밑변 1, 높이 a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은 요 왼쪽 넓이가 2분의 a가 나올 거예요. 2분의 a. 그다음 오른편 넓이는 밑변 마찬가지로 1 그리고 높이는 b입니다. 얘는 높이가 b이기 때문에 2분의 b. 이렇게 더하면 전체 넓이가 1 돼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A 더하기 B는 2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있죠.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6분의 A래요. 이건 뭔 소리냐면은 1에서부터 2까지. 요 보라색 넓이. 이게 6분의 A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구했던 그대로 보시면은 밑변 1, 높이 B. 그렇죠? 투스텝에 있기도 좀 민망한 문제긴 해요. 사실. 그냥 열린 문제거든. 1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2분의 B. 그러니까 통계 문제는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얘네들 연립하는 거는 그냥 중2 수준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면은 대각대각 곱했을 때 2a는 6b, a는 3b. 그다음 다시 a 자리 3b 대입하면은 4b는 2. 그럼 b는 2분의 1. b가 2분의 1이고 a가 3b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스무스하게 풀려요. 이런 문제들은. 자, 다음에 151번.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둘러싸인 넓이를 그냥 다 구하시면 되겠죠. 단순합니다, 이 문제도.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교사용이라서 뭐 이제 3,5분의 1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없는 점이요. 3,5분의 1은 좀 없는 점이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K를 일단 전체 정령 0부터 4까지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식으로 K를 먼저 구해주도록 합시다. 그럼 왼쪽 넓이는 밑변 1 높이 K니까요. 2분의 K. 그런 다음 요 두 번째 직사각형 보이죠? 요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 1 높이 K. 그래서 K 한번 더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 2 높이 K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K. 여기까지 더하면 1이다.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2K 더하기 2분의 K. 2분의 5K가 1이고 K는 5분의 2.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잡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5분의 2예요. 5분의 2. 근데 이제 좀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냐면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색칠한 면적은 1에서부터 3일 때가 있다고 치면은 요 면적을 좀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에 y좌표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요. 자, 잘 보세요.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 좌표가 2,5분의 2고 2,5분의 2.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점이 4,0입니다. 근데 일직선상에 있고요. x좌표가 중점이네요. 그러면은 1참수의 식이 없어도 세워도 되긴 하지만 그냥 y좌표도 딱 정확히 중점이 돼요. 그냥 딱 가운데 점이 돼요. 그렇죠? 가운데 점이 돼서 그냥 5분의 2와 0의 중점 여기는 3,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 왼쪽은 직사각형, 오른쪽은 사다리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넓이는 밑변이 1, 높이가 5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왼쪽은 5분의 2. 그 다음 오른편은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빼도 돼요. 근데 사다리꼴로 구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는 게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얘가 아랫변은 5분의 2, 윗변은 5분의 1. 두 개 더하면 5분의 3.
그 다음에 높이는 2에서부터 3까지니까 1입니다. 1 하시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에서 더하시면요.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렇죠? 오늘 분명히 한 단원을 배웠는데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는 기억하기도 쉬워요. 오히려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2단계 있어가지고 조금 처음 배울 때 외울 게 좀 많긴 하지만 여긴 그냥 단지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다. 이 정도만 좀 봤을 때 여기는 실력업 같은 문제만 잘 푸시면 끝나요. 152번 요런 것만 잘 푸시면 된다. 모의고사 사정도 실제로 한 그냥 이런 난이도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152번 같은 정도만 좀 잘 풀면 되니까 요것만 딱 깔끔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그릴 건데요. 이거는 fx의 식을 세울 수 없어요. 그냥 단지 이런 보기만 좀 나와 있긴 한데 자, 여기서 가족권이 매우 중요하죠. fx는 f-x다. 이렇게 넣는다면은 우리가 얘를 y축 대칭 함수, 수투에선 우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얘를 보고 y축 대칭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왜요라고 하시면은 수학 접으세요. 고3입니다. 알겠죠? 이거 나오자마자 y축 대칭인 거는 고2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고3 때는 얘 보자마자 y축 대칭인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y축 대칭에 그래프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요. 막 그려도 돼요, 이거는. 함수의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대충 막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배울 정규분포 그래프도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잡았을 때 왼쪽 오른쪽이 실제로 좀 삐뚤어지지만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고 이 넓이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전체 넓이 합은 1이. 거기까지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이게 애매한데 자, 2분의 3부터 2까지. 이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럼 일단은 끊어줘요. 자, 2분의 3에서 2까지의 넓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0부터 2분의 3까지가 있어요. 0부터 2분의 3까지. 그래서 자,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할 겁니다. A, B.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은 2분의 3부터 2까지 요 둘러싼 넓이 A는 그림이랑 안 맞는데 대충 봐요. A는 자,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의 5배다. 5이다. A는 5B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 오른쪽의 면적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Y축 대칭 함수였기 때문에 넓이가 반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요.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다. A 더하기 B는 2분의 1. 그럼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 둘을 연립을 했을 때 자, 여기 봐요. A 자리 5B 대입하면은 6B는 2분의 1. 그래서 B는 12분의 1. 그리고 A는 스무스하게 12분의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요 넓이를 좀 바꾼다면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얘가 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런데 아래로 그리면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12분의 1. 그 다음 요쪽은 12분의 5예요. 안 맞아도 그냥 대충 보세요. 12분의 1, 12분의 5. 이건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그려서 그래. 근데 나는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자, 절대값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놈은 절대값 분행식을 풀면은 px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가 일정. 그러면은 자,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포인트 찍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분명히 처음부터 우함수 y축 대칭 함수가 됐기 때문에 요 왼쪽의 넓이 12분의 1, 오른쪽은 12분의 5. 이런 느낌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끝났어요. 얘서부터 얘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이거는 12분의 1이 두 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1이 두 개니까 답은 6분의 1 이런 느낌을 풀고요. 뭐 대충 모의고사 문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뭐 요거 이해하는 게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껌이니까 그렇게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좀 정규 문법을 좀 빡세게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어차피 수원 도형 문제가 아주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자, 정규문법. 이제 확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5단원 정규문법가 있고 제일 마지막 대단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메인 테마도 거의 다 정규문법을 좀 사용할 거니까 이 정규문법 곡선이 뭔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정규문법 대표용을 좀 다 보여드리는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연습 문제부터 위주로 하고요. 오늘 정규문법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거 다음 주로 설명하려면은 이게 이번 주 수요일에 했다가 다음 주 월요일 설명은 약간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규 공부를 그냥 오늘 쭉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봅시다. 원하면 금요일 노출해줄게. 선생님 나는 정규 공부 좀 여유롭게 듣고 싶은데 선생님 나 금요일에도 올 수 있습니다. 3일절. 근데 오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개합전 이제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쉬세요. 뭐 강조 안 할 테니까. 자, 일단 정규분포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노멀라이제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노멀라이제이션 정규, 디스트리뷰션 분포 이렇게 좀 풉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호 n을 좀 씁니다. n을 쓰고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이긴 한데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시할게요. 정규 분포에서는 시그마랑 m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규 분포라고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분포 두 개 배웠거든? 이런 거 앞에서 배웠어요? 바이너미얼 NP 이거 배웠거든? 최근에 배웠죠? 이게 뭐였냐면요. 독립시행 확률 분포였는데 n은 시행일수, p는 성공 확률이다. 근데 이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넣어요. 여기 평균과 분산을 넣어서 어쨌든 평균 분산 그래프로 얘가 확률 밀도 함수처럼 그려지긴 하는데 요 값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성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통에서 배우는 용어는 얘 또는 얘를 사용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요 n에 대한 기호가 궁금한데 자 밑에 보시면은 되게 이상한 식이 나와 있어요. 요게 통계학을 좀 공부하는 수학자들 그러니까 예전이죠. 예전에 수학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그래프인데 정규분포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확률을 좀 구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될 확률 아니면은 내가 뭐 이쁜 여친을 만날 확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확률들을 내가 다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근데 그 상황을 그나마 근접하게 근사하게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유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냥 곡선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좀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든 곡선인데 이 식은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몰라요. 루트 28분의 1뭐 시그마 어쩔 줄 아는데 뭐 이건 나한테 물어보셔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정규분포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아까 전에 배운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넓이 합은 1이다. 약간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정규분포만의 그래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운데가 평균이요. x좌표 기준. 평균인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균포식을 이렇게 만든 거는 그냥 수학자들이 만든 거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긴다고만 알아주세요. 근데 어쨌든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얘가 m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평균에 따라서 이게 좌우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대칭축 좌우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m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시그마가 있거든요. 표준 편차.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이죠. 이 시그마는 산포도, 즉 얼마나 그 기복이 심한지 아니면 기복이 적은지 이걸 좀 나타내는 분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운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의 정의는 산포도가 클수록 점수대가 고르지 않다. 그 다음 산포도가 작을수록 점수대가 고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였는데 얘도 비슷합니다. 얘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점수대가 고르지 않아야 돼요. 넓게 분포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요거의 시그마를 그냥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시그마를 1이라고 한다면 시그마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쪽에서 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넓어지는 정분포가 생길 겁니다. 이게 뭐 시그마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평균 쪽에서 낮아져야 돼요. 왜? 시그마가 커지면은 기복이 심한 거야. 기복이 심한 거기 때문에 이 평균에 대한 확률이 낮아져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기복이 없고 우리가 평균 쪽에 많이 쏠리게 됩니다. 점수대가 고른 거기 때문에 시그마가 0.5라고 친다면은 뭐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 이게 시그마가 0.5일 때 쉽게 말해서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평균 쪽에서 높아지고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는 평균에 거의 가깝게 몰려있다. 약간 이렇게 중3 개념을 빌려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시그마가 변하더라도 정규 분포인 건 맞아요. 정규 분포인 건 맞아서 어쨌든 전체 넓이는 어떻게 생겨도 다 1이에요. 전체 넓이는 1이고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게 맞다. 자, 그래서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자, M은 대칭축을 결정한다. 정균포 기준에서 대칭축을 결정한다. 평균이 커질수록 좀 더 오른쪽으로 대칭축이 변하고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변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시그마는 폭이나 아니면 높이를 결정한다. 폭이나 높이를 결정해서 시그마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점수대가 고르지 않을수록 평균에서의 y좌표는 내려가고 평균에서 y좌표는 내려가고 이 그래프가 좀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넣으시면 돼요. 넓어진다.
근데 시그마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점수대가 좀 더 고르다라고 해서 평균 쪽에서 좀 더 올라가고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요? 여기까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규분포 확률 밀도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1이다.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시그마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넓어진다. 전체 넓이는 1 고정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그럼 시그마가 일정하면 요 y좌표가 일정한 건데 평균이 변하면은 평균이 커지면은 대칭축의 위치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시그마 같으면 요 높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우세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시그마가 클수록 낮아진다. 시그마가 클수록 낮아진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아진다. 반대로 외우시면은 딱 깔끔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선생님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정규분포는 웬만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딱 구하려고 할 때 대입하는 그래프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근데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르면 무쓸모 아닌가요? 왜냐면 평균이 커지면 그냥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고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뭐 낮아질 거고 그러면 얘로 넓이를 구하는 건 의미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이 정답.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거를 한번 쉬었다 좀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제 또 통계학자들이 직접 수치 대입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나타낸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모든 정규 분포를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바꿔주고 그거에 대한 확률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요 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7시 50분 됐거든요. 잠깐 쉬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니까 1부, 2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녹화 잠깐 가봅시다.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 이제 메인이거든요. 방금 전에 정규분포는 정의가 m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얘를 따른다고 하면 지들 이제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들어요. 왜냐면 평균도 어떤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확률도 다를 거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를 겁니다. 뭐 근데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정균포를 만든 의미가 없거든요. 확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꿀 겁니다. z 좀 이따 설명할게요. x라는 변수를 z로 바꾸고 이 z는 확률 분포 0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인 정균포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 표준화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성재는 알고 있지만 태윤이는 이 표준화라는 공식이 z라는 변수는 항상 만들어낸 겁니다.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그 공식을 외워서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x라는 변수에서 평균을 빼요. 요 관계식이 나온 건 사실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요. 이 fx라는 게 요 안에 있는 요 덩어리들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확률 변수 z로 좀 치환시킬 때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작업을 거치기는 해요. 어쨌든 거쳤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z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작업을 거치면요. 이 z라는 변수는 반드시 0의 1의 제곱을 따라요. 그래서 선생님 얘로 바꾸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표가 있어요. 이 확률 변수 Z를 나타내는 표를 통계학자들이 일일 수작업으로 좀 나타낸 게 있어요.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데 그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Z에 대한 표는 분명히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책자 같은 데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률을 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다음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X라는 상황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쳐요. 평균 M의 시그마를 따라요. 얘 때 이제 평균은 가운데 대칭축, 이게 X는 M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요놈의 대칭성도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야. Z라는 확률 변수로 가는데 얘는 숫자가 다 기입이 돼 있는 확률 변수고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요. 가운데 평균이 0이에요. 가운데 평균이 0, 그리고 시그마는 1. 근데 뭐 사실 시그마는 1은 여기서는 높이 안 볼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자,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 실제로 표에서. 근데 Z가 0에서부터 1까지는 뭐 이제 0.3413이래. 이런 표가 있대요. 그리고 뭐 이제 Z가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이래요. 0.477.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 따르니까 둘러싸인 넓이로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하지? 그래프를 가지고 그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자, 얘를 얘로 바꿔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한 넓이 구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를까 봐. 그래서 자, 요 예제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표준화 작업은 Z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이걸 좀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요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기본 개념을 몇 개 좀 잡아주면서 이제 확률을 좀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방법까지를 연습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210번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X는 정규분포에 평균 5 분산 9를 집어넣으면 돼요. 5에 9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보통 9 같은 경우는 이제 3의 제곱 이렇게 따라요. 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평균 12 분산 16이면요. 얘가 따르는 상황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은 정규 분포를 뭐 따른다고 쳤을 때 그럼 n에 12에 16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16이라고 잘 안 쓰고 4의 제곱을 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선 이 시그마 자체가 좀 중요해지거든요. 4를 좀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정규분포의 특성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좀 빠르게 갈게요. 자 평균이 일정한데 시그마 값이 커집니다. 방금 이렇게 볼게요. 자 평균이 m인데 얘를 시그마는 1이라고 한다면은 시그마 값이 커졌어요. 시그마를 2짜리 그래프는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시그마 값이 클수록 점수대가 고르지 않다. 점수대가 고르지 않다는 거는 평균에서 조금 내려간다. 평균 쪽에 이 확률이 좀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 어쨌든 시그마가 커지면은 얘 그래프가 정균포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평균 쪽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요. 그 y 값은 똑같은데 최대 값은 똑같은데 자 평균이 변했어요. 자 내가 이제 평균이 10일 때가 있어. 이제 평균이 10일 때. 근데 평균을 올리면은 요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높이는 똑같을 거예요. 높이가 똑같을 텐데 이 평균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대칭축이 m은 24로 뭐 바뀌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그냥 대칭축이 위로 올라가는데 요 둘의 높이는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의미. 자, 요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자, 우리가 x라는 확률을 z로 바꿨다고 칩시다. x를 z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z로 봤더니 z에 대한 표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놈의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보여줄게요. Z가 0에서부터 G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기입해둔 표를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이때 Z가 0.5면은 요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인데 0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Z라는 확률 변수는 항상 0의 1을 따릅니다. 어쨌든 평균이 0이에요. 가운데 평균이 0이고 자 특징 말해줄게. 이게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이에요. 전체 넓이가 1. 근데 얘가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반반에 대한 넓이 여기서부터 반반 나누면 0.5, 0.5 이렇게 넓이를 갖습니다. 왼쪽 전체도 0.5, 오른쪽 전체도 0.5예요. 그럼 이제 이 표를 보여줄게요. 0에서부터 Z까지의 넓이를 하나씩 보여준다고 치면은 요 0.5일 때 0.191호의 의미가 0에서부터 0.5일 때 요 넓이가 0.1915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0에서부터 0.5까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1.0이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말이 뭐냐면은 표준정규분포구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 좀 꼬이네. 자 이게 Z가 1일 때가 있을 거예요. Z가 1. 그럼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0.3413 요거로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풀 때 다 표는 주어지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1.5의 뜻은 별거 없어요. 0에서부터 1.5까지 둘러싸인 이 면적을 0.433 이렇게 취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Z가 2.0일 때는 요 넓이를 0에서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0.4772로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일단은 Z를 나타내는 표준 정균포 곡선을 먼저 그리시고 얘는 계속 복붙을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평균이 0입니다. 평균이 0인데 자, 요런 정균포 곡선이 있을 때 Z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2보다 오른쪽.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 반쪽이 0.5입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가 0.5의 넓이를 가져요. 여기 전체. 여기 전체가 0.5인데 근데 0에서부터 2까지 넓이를 빼야 돼요. 그거를 요 표로 보면 돼요. Z가 2.0일 때가 0.477이고 요 넓이 0.477을 빼면은 여기 부분이 0.0228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구해주면 돼요. Z로 바꿔서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죠.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표준 정균포 곡선을 가지고 0.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는 0.5라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왼쪽 전체의 넓이를 구해준다. 0.5다 왼쪽 전체. 그럼 얘가 0보다 왼쪽 전체의 넓이가 0.5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0.5. 근데 0에서부터 0.5까지의 넓이를 추가로 넣는다고 치면은 이게 0.192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0.192로.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0.691 이런 느낌으로 취급하면 돼요. 그냥 대충 색칠하면은 아 얘네 둘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설명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사실. 요거는 그 넓이를 그냥 다 예제로 든 건데 그냥 문제 하나로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다 나오니까 요거는 뭐 설명 크게 안 해도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3번. Z가 1부터 2까지의 면적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Z라는 곡선을 그리면은 일단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넓이는 좀 쉽게 생각한다면은 0에서부터 2까지 전체 넓이가 있을 거예요. 0에서부터 2까지 전체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런 느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0부터 2까지의 전체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는 0.477이거든. 0.477이. 근데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를 빼면은 빼고 남은 부분이 우리가 색칠한 넓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 되고 그래서 0.4772에서 0.3413을 빼면은 이게 1에서부터 2까지 둘러싸인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앞에 나온 설명을 숫자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대칭성을 보는 건데 자,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 둘러싸인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 더하시면 돼요. 이거는 파란색도 하고 빨간색도 하면 되겠죠. 이때 빨간색 넓이는 표 보고 하시면 돼요. 빨간색 넓이가 0에서부터 1.5니까 0.433. 요걸 더해줘요. 0.433이 더하는데 그럼 요 왼쪽 넓이는 뭐죠? 라고 하시면은 정균포 곡선은 항상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얘가 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때까지나 0에서부터 1일 때까지의 넓이가 항상 똑같은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도 0.3413이 됩니다.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 개를 딱 더하시면은 0.77 뭐 45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 자, 이제 213번. 이제 정교분포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칩시다. 이거는 표 다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자, 얘가 x는 정규분포 8의 2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8의 2의 제곱 따르고 있어. 근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x라는 확률 변수에선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x를 z로 바꾸시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분명히 표가 주어진다고 했었죠. 표준 정규분포.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즉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x를 z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정규분포 끝납니다. 이 표준화의 공식은 Z는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M이라고 했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X를 다 Z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때 M에 들어갈 숫자가 8, 그 다음 시그마에 들어갈 숫자가 2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2분의 X 빼기 8 이런 식으로 표준화 시킬 것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뒤에 대표 문제에서 나오긴 하니까 어쨌든 표준화를 이렇게 잡는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볼게요. 2번. 자, n의 20의 5의 제곱, 평균 20, 표준 편차 5입니다. 평균 20, 표준 편차 5기 때문에 x는 원래 이제 x가 따르는 상황이 평균 20의 표준 편차 5를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표준화한 작업, 그러니까 표준화한 작업을 거쳐서 z는
평균 0의 표준 편차 1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x를 z로 바꿔줘야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표준화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x는 확률 변수니까 그대로 냅두시고요. m 자리에 20, 시그마 자리에 5 이렇게 대입해서 얘는 5분의 x 빼기 20이라고 표준화를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럼 표준화 시켜서 이제 진짜 확률 구하는 거는 뒤쪽에서 예제가 나올 테니까 차차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정용포 기본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얘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m만 구하면 되거든요. 평균에 대한 대칭성 구하면 되는데 요걸 잘 봐요.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18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가 정균포 곡선을 그리면은 가운데 평균이 m이니까 얘가 이제 x는 m에 대해서 그 대칭이 되는 거예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10이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의 면적, 이 보라색의 면적이랑 그 다음에 18보다 크거나 같다. 18보다 오른쪽의 면적이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랑 왼쪽 면적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좌우 대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똑같다. 그래서 얘가 12, 여기가 m, 여기가 18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와 18의 가운데 값, m은 1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 그래프를 보고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확인 문제에서 약간 다른 거 있으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215번은 사실 똑같고 216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x가 거꾸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정규분포 따르게 되겠고요. 가운데 평균이 30이니까 평균은 32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일단 k-3부터 k 플러스 1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최대가 되네요. 이게 특징이 원래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k-3이 여기 있고 k 플러스 1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면적은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규분포의 대칭성 잘만 생각해 보면은 이 둘러싸인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요. 반드시 얘가 위쪽이 위로 블록이기 때문이야. 위쪽이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왼쪽에 k-3이 있고 오른쪽에 k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돼야지만 이 넓이는 확실히 커질 거야. 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 이거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k-3, 32, k 플러스 1이 서로 대칭을 이룰 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32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2배. 대칭성 알죠?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운데 2배, 64는 첫 번째 더하기 세 번째. 그래서 k-3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될 때가 넓이가 제일 커질 겁니다. 왜냐면 얘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넓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딱 봐도 원래 넓이보다 좀 작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한 이만큼 옮겼다고 쳐도 넓이가 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마지막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넓이가 최대려면요 좌우 대칭이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2k 빼기 2가 64 그리고 2k는 66이고 k가 33일 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요. 자, 방금은 이제 우리가 두 개 배웠어요. 앞에 있는 기출 문제에서 Z가 이제 Z에 대한 표가 딱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 1번. 그리고 2번 X를 Z로 바꾸는 과정. 이렇게 둘 배웠거든요. 그럼 그 둘을 결합해서 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메인인데 자, 먼저 X는 정규분포의 40의 10의 제곱을 따라야 되는데요. 옆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가 있죠. 그럼 얘는 Z는 정규분포의 0의 1의 제곱을 따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근데 1번, 2번 문제 보세요. 얘가 X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으면은 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Z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X를 Z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표준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X를 Z로 바꾸는 과정. 태훈이 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X를 Z로 바꿀 때는 항상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다. 요 시그마랑 M은 원래 평균 표준편차다. 라고 생각해서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평균 M 자리엔 40 넣고 시그마 자리엔 10 넣고 그럼 이 식이 얘는 10분의 X 빼기 40 이렇게 바뀌면 되거든요. Z는 10분의 X 빼기 40이야. 그럼 잘 봐요. 자 방금 25부터 40까지라고 했죠. 이것도 다 Z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40을 빼고 10을 나누면 돼요.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 거를 Z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X가 25일 때 25를 딱 대입하면은 25 빼기 40 마이너스 15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x를 z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x가 40일 때 40을 딱 대입하면은 40 빼기 40 나누기 10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뭐 m과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근본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넓이는 이제 아까 그 3번이었나요? 3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Z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Z. Z에 대한 그래프는 가운데 평균이 0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살짝 복사를 해놓읍시다. 뭐 복사에 덮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이게 1번의 답인 거야. x를 모두 z로 바꿔서 요 넓이를 구하면 마무리가 된다.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1.5까지가 0.433. 0에서부터 1.5까지가 0.433이죠. 그래서 이 왼쪽 넓이도 좌우 대칭으로 0.4332를 딱 깔끔하게 구해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모든 의문점이 좀 풀리게 될 거예요. x를 z로 바꾸는 과정. 자, 다시 보여줄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엔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x로는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없으니까 x를 z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게 10분의 x 빼기 40이에요. 그럼 똑같이 60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pz가 60 빼기 40. 그럼 20이고 20을 10으로 나누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z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번엔 z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요. 2보다 오른쪽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전체 넓이 0부터 오른쪽 전체가 0.5거든요. 넓이로 따지면은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가 빵꾸가 뚫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0.477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0.5에서 0.477을 빼면은 이 답은 0.0228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이게 2번의 답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x를 z로 돌려주는 과정을 기억하시면은 정유분포는 이제 구하는 방법은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자, 요것도 아까 거랑 좀 다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표가 없을 때 그리고 2번 같은 거 대처는 어떻게 할 때라고 하니까 요거는 2번 요거 이렇게 두 개 보실게요. 2번이랑 218번. 어차피 오늘 정규분포 다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정규분포의 활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이랑 수요일에 걸쳐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단원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단원도 정규분포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바꾸기.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은 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계속 정규분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통계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정규분포 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규분포를 계속 할 건데요. 자, 일단 오늘 할 게 뭐였죠? 표준에서 확률과. 자, 2번부터. 자, 얘를 먼저 구하기 전에 표준화를 하고 시작해요. 자, x가 평균 60의 표준 편차 4를 따르고 있어요. 시그마가 4입니다. 근데 이걸 z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z는 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때 x를 z로 바꾸는 과정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거는 계속 외워주세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고 평균짜리 60 표준 편차 4를 대입하면은 요게 이제 4분의 x 빼기 60이다. 이런 표준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4분의 x 빼기 60. 그래서 여기 부분도 우리가 x에 대한 범위로 펼치면은 절대값 분응식 풀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x 빼기 64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전체식에 64 더하면은 x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68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자, 우리가 z 표준화 공식이 4분의 x 빼기 60이었으니까 먼저 60 대입하면은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를 다 z로 바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x 자리에 68 대입하면 변수 68 대입하면은 8 나누기 4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구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보시면은 0에서부터 2까지 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잘 보시면 0부터 2까지는 0.477 나와 있으니까 이 2번의 답은 0.4772다. 이런 느낌 풀어주면 답입니다. 자, 이제 3번 218번은 뭐냐면요. 이거는 z가 없을 때 표가 없을 때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근본 풀이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이 이거는 이 표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 숫자가 나와 있어도 얘를 보고 푸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3번 x가 32의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이걸 z로 바꿔야 됩니다. z
0의 1의 제곱 바꿔야 되는데 이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모두 알고 있으니까 표준화 공식이 5분의 X 빼기 32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일단 준비 단계는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얘를 Z로 바꿀 거예요. Z로 바꾸시면은 28 여기다 넣었을 때 28 빼기 32 나누기 5니까 마이너스 4 나누기 5면은 Z가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다. 보통은 소수점 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36 대입하면은 36 빼기 32가 4고요. 4 나누기 5니까 0.8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넓이가 0.576이래요. 이거는 여기 어차피 정균포 표를 봐도 0.8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Z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0.8부터 시작해서 0.8까지 여기 둘러싸인 요 넓이가 0.576이래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은 가운데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좌우 대칭이 돼서 오른쪽의 넓이도 0.2881 아마 0.288일 거예요. 그 다음 왼쪽도 0.2881 이거 둘 합치면은 0.576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얘를 알았다고 쳐요. 얘를 알았는데 이번엔 x가 28보다 크거나 같다를 직접 구하래요. 이것도 그러면 z로 바꿔줘야겠죠. 자, z로 바꿔서 요 x는 z가 크거나 같고요. z가 크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표준화식에 대입하면 28 넣었을 때 5분의 28 빼기 3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뭐 위에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굳이 하나 더 그려준다고 치면요. 얘를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0.8보다 오른쪽 전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꾸면. 근데 위에 그래프 잘 보시면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0.8까지가 0.288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여기를 0.2881로 잡고요. 그리고 오른쪽 전체이기 때문에 오른쪽 전체는 그냥 0.5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둘 더하시면은 답은 0.7881 이런 느낌 구하시면 답이에요. 그렇죠? 정윤보 생각보다 쉬워요. 기본 개념. 그래서 그냥 Z로 바꾼 다음에 넓이 구하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없으니까 오늘 최대한 다 배워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K가 있을 때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기본 베이스는 다 표준화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X가 50의 5의 제곱을 따라요. 따르는데 얘를 Z는 0의 1의 제곱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표준 편차 5, 평균 50 빌려오면은 요게 표준화 공식이요. 5분의 X 빼기 50을 따르게 된다. 모든 X는 Z로 바꿀 때 5분의 X 빼기 50을 따라요. 그럼 여기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있죠? 이것도 표준화 시킬 수 있는데 요것도 바꾸면 P, Z가 크거나 같고요. X를 Z로 바꾼 겁니다. 이때 요 K 값을 똑같이 표준화식에 대입하면은 요게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은 5분의 K 빼기 5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했더니 이게 이제 0.0013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Z로. Z로 바꿨어요. 자, Z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나중엔 안 그리겠지만 어쨌든 요걸 그렸다고 치면은 5분의 K 빼기 50이란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얘보다 오른쪽에 0.0013의 넓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을 생각해봐요. 이 왼쪽은 뭐냐면은 전체 0.5에서 0.0013을 빼면은 이 값이 아마 0.4987인가 이렇거든요. 0.4987.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0.4987이 요 표에 보면 똑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0.4987. 그게 3.0이 되는 거예요. 표 보고 거꾸로 찾아서 여기는 5분의 K 빼기 50이 3이면 돼요.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K 빼기 50이 3이니까 K는 65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주는 미지수 K가 있을 땐 거꾸로 표 보고 우리가 Z 값을 찾는다고 잡으면 돼요. 참고로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5분의 K 빼기 50이 이런 데 있으면요. 넓이 딱 봐도 0.5보다 커요. 절대로 0.0013 안 나오니까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두 문제 모두 괜찮으니 두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거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정규분포의 활용이 계속 나오니까. 자, 219번. 정규분포 16의 2의 제곱을 따라요. 그리고 K부터 22까지 넓이가 0.975그래요. 그러면은 자, X가 정규분포의 16의 2의 제곱이고 Z는 0의 1의 제곱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변환 과정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 자리에는 2 넣고 평균 자리는 16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식이 뭐 나중엔 한 번에 외워지겠죠? 얘가 2분의 x 빼기 16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작합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 x가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 z에 대한 범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x값이 k이기 때문에 k를 대입하면은 z가 2분의 k 빼기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편에 22가 있습니다. 22 대입하면은 22 빼기 16, 6 나누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 넓이가 0.9759이면 됩니다. 보시면 0.5보다 좀 큰 거 알 수 있어요. 0.5보다 좀 크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오른쪽에 3이란 포인트가 있는데 왼편에 좀 작게 2분의 k 빼기 16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넓이가 0.4987이거든. 근데 이걸 합쳐서 0.9759가 되려면요. 두 개 합쳐서 0.9759 돼야 돼. 그러면은 0.9759에서 0.4987을 빼면 됩니다. 4987 빼면은 얘는 2, 7, 6에서 빼면 7, 8에서 4 빼면 4, 0.477가 나와서 요 왼쪽 넓이가 0.477이면은 문제에 그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0.477이라는 숫자는 잘 보시면 2.0일 때의 숫자. 근데 이게 0에서부터 2가 0.477이면은 요 0에서부터 반대로 여기 있는 요 포인트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합니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도 0.477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로 k 구하시면요. 2 곱해주면 k 빼기 16은 마이너스 4, k는 1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도 들어가지 마세요. 통계의 메인인 건 맞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만한 구석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규분포가 섞였을 때 잘 대처하는 연습 그리고 정규분포의 활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약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좀 어려워요. 맨 처음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 x 말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건 그냥 확률 분포입니다. 말 그대로 확률 분포. 그런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EX, VX, 시그마 X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구하는 방법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이항 분포. 바이너미얼 NP인데 그거는 독립시행 확률을 우리가 일일이 표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NCMS의 성공은 P를 잡았다.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확률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정규분포는 그러니까 이건 통계 두 번째 단원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정규분포는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확률을 최대한 구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긴 한데 그 개념을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잡았다. 이렇게 그냥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문제 풀 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기억해서 자 오늘 220번까지 하고 통계는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되면 돼요. 자 x가 정규분포 m의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m의 10의 제곱. 자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z로 바꾸면은 0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 바꾸는 과정 z는 이제 이때쯤은 좀 외워지긴 하는데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평균은 모르니까 그대로 m이라고 하고 시그마 자리는 10을 넣어주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번엔 m 찾기예요. z는 10분의 x-m 이렇게 표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놈을 좀 보니까요. 그리고 얘 이용해야 돼요. 0털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이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쨌든 이게 x다 보니까 표준화 가능하거든요. 얘를 표준화시키면 z는 45를 x자리 넣습니다. x자리 45 넣으면은 10분의 45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죠. 그 확률이 0.1587인데 보면 0.5보다 작아요. 0.5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까지 조금 생각해서 그리면은 요 10분의 45 빼기 m은 왼쪽에 있을 겁니다. 10분의 45 빼기 m. 그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넓이가 이게 0.1587이 되는 건데요. 근데 왼쪽 전체 넓이가 0.5예요. 그럼 0.5에서 0.1587 빼면은 요 오른쪽 넓이가 0.3413 이렇게 돼요. 0.3413. 그래서 0.3413이 되는 숫자 봤더니 가끔은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표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성진의 시험 봤을 때처럼 광성고도 그럴 텐데 맨 앞장에 그러니까 통계 시험지 맨 앞장에 Z가 뭐 이제 0일 때, 0.5일 때, 0.8일 때 이 값을 다 줘요. 표준정규분포를 그냥 메인에 줘. 시험지 앞장에.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계속 푸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광성고도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정규분포표는 맨 앞장에 있을 것이다.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뭐가 되면 되냐면은 0.3413이 되는 게 1이거든요.
근데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돼서 45 빼기 m이 마이너스 10이고 m 값은 5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이다. 그렇죠? 오케이. 정규분포 오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배우시면 다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정규분포의 활용,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연계관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위주, 연습 문제 풀이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수원 조금 이어서 갈게요. 도형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오늘 그냥 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